장철민 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반갑습니다. 뵙습니다. 네, 예, 너무 오랜만에 너무 오랜만에 저희가 뵙게 됐는데 네. 일단은 어제 아침에 정청래 대표가 조국혁신당의 합당 제안 기자회견을 하면서 파장이 네. 커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봤더니 의원님께서 제일 아마 거의 처음으로 입장을 바로 이제 올리셨어요. 아, 그랬나요? SNS에 처음이었나요? 거의 네. 초반에 올리셨어요. 제가 네, 네, 봤더니 네, 네. 거의 바로 올렸던 것 같긴 네. 해요. 네. 그만큼 이 사안에 주시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일단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은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 방식 자체 때문에 뭐 제가 이제 의총 갔을 때 의총장 분위기도 술렁술렁했고 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의원들끼리도 네.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막 이렇게 왜냐면 뭐 최고위원들이 20분 전에 알았다. 뭐 아. 의원들도 다 기사 보고 알고 네. 뭐 예, 합당 관련된 당무에 엄청나게 중요한 사안을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당이 정말 술렁술렁했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합당이나 아니면 지방선거나 이후에 선거연대나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깊었던 분들조차 이게 굉장히 이제 당원 주권이나 당내 민주주의 관련된 사안이다 보니까 네. 어제 약간 되게 충격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충격적. 왜 이렇게 하시지? 이 최고위에서 논의하고 당내에서 충분히 어떤 전략적인 의견들을 모아서 뭐 조국혁신당과의 합당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제진보 정당과의 선거 연대든 네. 아니면 앞으로의 이제 이 국정을 풀어 나가는 데 있어서 의제에 대한 연대든 그런 어떤 좀 포괄적인 전략 속에서 합당 이야기들도 나오고 네. 했으면 뭐 의원들이야 당연히 정치에 대한 굉장히 수준들이 있는 사람들인데 그렇죠. 충분히 이해도 되고 거기에 여러 가지 제안도 하고 했을 텐데 어제 사실 이제 전혀 듣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기자회견을 보다 보니까 저도 이런 방식으로는 진짜 이거 될 일도 안 된다. 오히려 뭔가 이 진보 진영의 큰 연대를 만들어내서 뭐 이후에 뭐 지방선거뿐만 아니라 총선 그다음 대선에서의 정권 재창출까지 네. 큰 어떤 전략을 만들어 나가는 일이 오히려 이런 방식으로 하면 더 그르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SNS에 이제 글도 남기시고 하셨는데, 네. 그러니까 이 두 당의 이제 합당에 대해서 그 합당에 대한 찬반은 뒤로 하더라도 왜 이런 제안이 이렇게 기습적으로 나오게 됐느냐. 이거 기자회견 한다는 거 모르셨죠, 의원님도? 아예 몰랐습니다. 아예 네. 모르셨죠. 정말로 네. 저희 보좌관이 전달해준 뉴스 보고 알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 충격이 더 크다. 의원들뿐만 아니고 당원들 충격이 크다라고 하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어제 뭐 그 뉴스 당원들의, 나오자마자 거의 폭탄 문자 수준으로 문자가 계속 오기는 하더라고요. 네.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당원들께서? 일단 다들 너무 이제 깜짝 놀라셔가지고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의원님? 당내 민주성에 대한 반발이 되게 많으신 것 아. 같고, 뭐 당원 주권 시대라면서 왜 이렇게 이제 일들을 하냐, 네. 이 의원들 니들은 뭐냐, 왜 가만히 있냐, 막 이런 것부터 어제 정말 하루 종일 참 많은 문자를. 근데 이제 의총장에 들어가 있는데 네. 다들 이 어르신들은 가끔 진동을 안 해놓으신 분들이 있어서 띠롱띠롱하고 같이 울리기는 하더라고요. 이게 의원들 전체한테 보내셔가지고. 예. 네. 그럴 수밖에 없죠. 당원들 입장에서는 내가 주인인데, 내가 주인인 정당에서 합당한다 그러는데 나는 왜 모르는 거야? 나는 왜 네. 몰랐지? 나는 왜 모르게 이 합당이 추진되는 거지? 이런 분노. 아니, 물론 이게 또 네. 저희가 예를 들면 당 최고위 그리고 당 전략단위 그리고 뭐 저희 의원총회. 이런 데서 차곡차곡 뭔가 이야기도 되고 네. 뭐 신속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그러면 당원들도 여러 경로로 또 많이 알게 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또 토론이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됐으면 아마 뭐 저희 의원들뿐만 아니라 당원들도 그렇게 놀라지는 않으셨을 텐데 네. 어제는 뭐 그런 과정이 아예 다 생략돼 있다 보니까 다들 뭔가 뭐 저도 뭐 국회의원 하기 전에도 네. 보좌관하고 그랬어서 네. 이 바닥에 거의 15년을 있는데 왜 이런 이렇게까지 왜 할까? 이런 방식으로 하시는 거지? 도대체 앞뒤 맥락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네. 다 어제 이게 물음표의 하루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제 정청래 의원이나 아니면 이 여러 의원들은 또 정청래 대표가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그 이유를 또 뭐 방송이나 아니면은 SNS 통해 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어쩔 수 없었다. 이 방법밖에 없었다라는 거. 이걸 뭐 기밀을 유지하면서 갔어야 됐다. 뭐 이런 설명도 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오히려 예. 기밀을 유지하면서 가서 더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특히나 이제 이 당원 주권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크고 실제로 그런 방향으로 지금 당무의 변화들을 우리가 많이 개혁들을 해나가는 과정에 원내대표 있잖아요. 뽑을 때도 네, 당원들의 오히려 뜻을 저항이 심해지면 심해졌지. 네. 왜냐하면 그 이 당의 운명과 앞으로의 선거 전략의 가장 큰 부분이기 때문에 최소한 최고이라도 제 생각에 정말 최소한 최고이라도 네. 이야기가 됐었어야 원래 저희가 이제 예전부터 이제 의원총회 같은 거 하면 많이들 이런 방향으로 방향 잡자 해놓고 약간 합을 맞추고 들어와가지고 네. 뭐 이렇게 예를 들면 대표가 얘기하면 다른 분들이 약간 이렇게 호응하고 뭐 이렇게도 네. 하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원래 정치기도 하고 근데 이제 그런 게 없고 다 최고위원들도 몰랐다 이래버리니까 네. 예를 들면 이 기본적인 취지나 앞으로의 이 선거 과정에서의 어떤 그 진보 진영 전체의 승리의 필요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오히려 부각이 덜 되고 이제 그렇죠. 오히려 다른 오히려 어떤 다른- 방식에 대한 이야기들만 많아지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당내 민주성에 대한 이 오히려 이 논란만 훨씬 키워버린 결과가 온 거 아닌가. 그래서 저는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기밀 유지하셨다는 이유가 뭐 어떻게 좀 좀 실수하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실수했다. 네. 정청래 대표의 판단 미스 아니냐, 실수한 네. 거 아니냐 그렇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평가를 하시는군요. 뭐 최고위의 이제 반발도 오늘 있어서 불참한 최고위원들도 있고 네. 그런 상황이고 당원들도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비판을 계속 하고 계시고 일단은 정청래 대표가 그래서 SNS에 글도 올리고 의원총회에서도 뭐 어떤 해명의 발언이나 이런 게 좀 있었습니까? 이제 뭐 그럼 이제 설명을 하시는 네. 거기는 한데 그럼 뭐 어쩔 수 없는 상황들. 네. 그리고 당원들의 뜻을 당연히 묻을 거다. 당연히 네. 묻고 추진할 거다라고 또 SNS에 해명 뭐 글이라고 할까요? 그걸 또 올리기도 했습니다. 네.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당원 주권 정당이다. 민주당은 당원 주권 정당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좀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다고 일단은 보시는 거겠네요. 이제 원래 같으면 음. 그 저희가 이제 당을 합치거나 이럴 때는 뭐 네. 전당대회를 해야 돼요. 원래는 음.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당 대표 뽑는데도 전당대회 하는데 이제 당을 통합하거나 하는 거는 네. 제가 알기로는 당원당규상은 전당대회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뭐 지방선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전당대회가 또 가능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아마 중앙위 정도 네, 하겠죠? 아마 중앙위 뭐 예. 이제 당원 투표 이렇게 할 텐데 그러면 근데 제가 또 걱정되는 건 이게 네. 통합 과정이라고 하는 게 그냥 통합하자라고 해서 당 대표 둘이 사인하면 끝나는 게 아니고 실제로 그 과정상에서 네. 그 엄청난 실무 협상들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당장 이번 지방선거 그렇죠. 어떻게 할지부터 정리 안 하면 이게 될 리가 없는 얘기거든요. 네, 예비보드 다 준비할 근데 텐데. 이게 처음부터 예. 최고위나 뭐 의원총회나 전체 당내 전략단에서 공유되고 그게 차곡차곡 이루어져 가는 거면 실무 협상 과정에서의 잡음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당이. 근데 이게 이제 일종의 이 비민주성 논란부터 시작하면 실무 협상에서의 내용 하나하나가 나올 때마다 그게 굉장히 이제 크게 불거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네. 야 이것 때문에 그런 거야? 뭐 저것 때문에 그런 거야?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당의 원래 이 역량이나 힘으로는 충분히 극복할 만한 내용들도 네. 실무 협상을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그런 과정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러면 그렇게 이제 계속 축적돼 가잖아요. 그럼 이게 또 이 잡매에 완전 골명든다고 이 합당 과정 자체가 나중에 되면 지금의 이런 어떤 그 당원들이나 네. 뭐 최고위원들이나 의원들의 여러 가지 이제 불만이나 비판 지점들이 증폭돼 가요. 그래서 민주성이 중요한 겁니다. 그렇네요. 그래서 이게 그 방식이라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되게 중요한 게 애초부터 우리가 이제 지도부 차원에서 아니면 뭐 의원들 당원들 사이에서 네. 그런 것들을 차곡차곡 공론화하고 정당성을 조금씩이라도 더 확보해 나가면 그런 것들이 이제 극복해 나갈 힘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게 이렇게 합당이든 무엇이든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진짜 아까 될 일도 안 될 것 같다라는 걱정이 된 이 말씀을 드렸던 게 어제 사실 이렇게 뭔가 이 기습적으로 발표 기자회견을 하시면서 여러모로 굉장히 복잡해졌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첫 단추를 잘 깨야 되는데 네. 그게 민주적으로 또 당원들이 그 절차를 인정할 수 있게 가야 되는데 처음부터 좀 잘못한 게 아니냐 이런 지적 있을 수밖에 없다. 자, 조국 혁신당 대표는 오늘 5.18 민주매주 참배를 했는데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들만 따르겠습니다. 뭐 방명록 이렇게 적었더라고요. 자, 조국 혁신당도 그 당 내에서 어떤 과정을 거칠 텐데 두 당의 이제 합당에 대해서는
합당이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는 그동안 있었던 건 사실이죠. 네. 사실인 건 맞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네. 그러니까 저희가 그 이 윤석열 그런 이상한 인간한테 대선을 진 다음에 네. 저희가 사실 반성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종의 이제 진보 진영의 큰 집으로서 사실 전체에 어떻게 보면 중도까지 확장되는 훨씬 더 포용적인 네. 이 정치적인 전략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정말로 큰 대선, 총선 이런 네. 큰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어떤 좀 포용적인 전략들이 분명히 정치적으로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하지 못했다라는 반성과 아쉬움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저희 뭐 국회의원들 우리 당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생각들이 다 조금씩은 있습니다. 우리가 진보 진영을 좀 넓게 쓰고 오히려 네. 지금 사실 이재명 대통령님은 중도 실용, 중도 보수까지도 사실은 나아가고 계시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방식의 우리가 어떤 정책연대, 선거연대 네. 그런 것들을 넘어서서 나중에 이 당을 뭐 합당을 하든 아니면 어떤 더 큰 연대를 하든 네. 그런 역할들을 해야 된다는 생각들이 다 있습니다. 음. 그래야만 우리가 그 다음에 총선, 대선 이렇게 끊임없이 그렇죠. 승리해 정권제 나가면서 진출까지. 지금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를 대한민국에서 실현할 수 있다는 믿음들이 있기 때문에 밑바탕. 당연히 이제 그런 이 방법들이 이런 고민들이 당연히 있는데 네. 그래서 그 아쉬움이 그런 건 거죠. 애초에 저희가 잘 우리 했어야 진보 되는데, 진영의 시작을. 이런 큰 연대와 우리 네. 진보 보수까지 포괄하는 이런 걸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뭐 시민사회 관계는 진보 정당과의 관계는 조국 당과의 관계는 뭐 우리 중도 당연히, 보수의 예, 이런 식으로 나오고. 사실 이게 예측 가능하게 이야기되고 추진되고 그런 전략으로 이렇게 나가면 네. 당내에서 사실 의원들이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오히려 더 힘을 실어주는 거죠. 그러면서 참 시작이 아쉽고 네. 많은 분들이 이제 그래도 분노하는 참 상황이고. 그 요또 어. 며칠 사이에 워낙 좋은 뉴스들이 많았는데 하는 아쉬움도 그러게 너무나 말입니다. 크고요, 정말로. 그러니까 어제는 특히 이제 코스피 5천 네. 돌파. 코스피 5천 뭐 그 전날 한덕수 한덕수, 판결. 예. 네. 저희가 어떻게 보면 우리 국민들이 많이 치유되실 만한 그리고 큰 희망을 품으실 만한 네. 우리 대통령 그 이 신년 기자회견부터 이어지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참 우리 이재명 정부 들어서 이 뭔가 이제 이 새해에 정말 쭉 뭔가 와 희망차게 네, 가고 희망차게 있구나라는 가고 기세를 있구나. 올리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좀 아쉬움도 있고. 네, 시점도 아쉬운 점이 있다. 아, 그래요. 이거 이제 앞으로 이거 어떻게 풀어나가야 됩니까? 어떻게 수습해야 됩니까? 어떻게 보세요? 수습이요. 네. 물론 이제 두 가지 방향이 있죠. 이걸 일을 되게 할 거냐 안 되게 할 거냐. 어떠세요? 뭐 안 되게 생각은? 하려면 뭐 그냥 비민주적으로 뭐 이렇게 저렇게 하고 그냥 막 이렇게 하면 진짜로 저항이 너무 심할 테니까 망가질 테고 이제 이 뭐 진짜로 뭔가 이제 제대로 네. 우리 선거연대 등을 논의해 보자라고 하면 지금이라도 훨씬 민주적인 공간을 넓혀야 됩니다. 민주적인 공간을 네, 넓혀야 훨씬 된다. 넓혀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여러 가지 걸림돌들을 넘어갈 수 있는 힘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네. 이제 그러려면 당장 최고위원들부터, 아하. 당장 국회의원들부터 이 당원들께도 뭔가 일종의 이제 예를 들면 실무협상을 한다고 하면 실무협상은 이런 방향성과 이런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뭐 이런 것들을 밝히고 네. 또 이제 이 방식의 아쉬움에 대해서 아하. 명확하게 최고위원들한테 좀 사과도 좀 하시고 그렇잖아요. 정청래 대표의 사과도 정청래 필요하다. 대표가 이 최고위원들한테 네. 뭐 제가 최고위원회도 정말 그냥 황당하게 그지 없었을 것 같거든요. 정말 20분 전에 듣는 건.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좀 민주성을 아하. 확보하는 정치력 이런 어떤 앞으로의 과정은 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민주주의가 작동하고 있구나라는 믿음 이런 아. 것들이 이루어져야 한 걸음 나아가는 거고 예. 뭐 그냥 지금처럼 이렇게 그냥 쭉 가버리면 저는 정말로 복잡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미 일단은 물은 엎질러졌습니다. 이걸 어떻게 수습하던 간에 물이 엎어진 그 자국은 남을 텐데. 그렇죠. 아, 당원들의 상처 입은 마음 어떻게 또 다 어루만질 것이냐 이것도 과제일 것 같기도 네, 하고. 그래서 뭐 예. 실제로 문자 보면 막 뭐 대표 사퇴해야 된다. 뭐 지금 뭐 댓글도 엄청 아, 올라오는 지금 것 같긴 한데 오늘따라 좀 예, 뜨겁습니다. 정말로 당원들이 상처 입은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요. 아, 이게 이 민주정당, 당원 중심 정당이라는 것을 확인받는 어떤 절차나 과정이 있을지 예,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이해운 후보자 네.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어요. 네. 사실 이해운 후보자 지명됐을 때 여러 이제 의혹이 터져 나오는 가운데 의원님께서 네. 반대하는 또 글도 그것도 아마 네. 거의 처음으로 최초로 올리지 않은 제 생각이 드는데 그런 거 공개적인 하더라고요. 반대. 예. 그 1월 1일 날이었나? 네. 아마 이제 되자마자 네. 저 그
그 뭐 죽이고 싶다는 그 이야기 듣고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저도 막 약간 같이 상처받는 느낌이라서. 또 이제 네. 보좌진 경험도 있으니. 근데 저는 그게 제가 예. 보좌관 출신이라 그런 건 아니었던 것 같고 그냥 젊은 사람들은 대체로 그렇게 느끼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할 저런 분들은 수가 또 다 이제 직장이 있고 맞아요. 또 뭐 일을 네, 하고 뭐 군대에서의 기억도 좀 나고 약간 뭔가 저도 군대에서 말고 그런 걸 당해본 적이 있나 약간 그런 진짜 약간 트라우마들도 막 생기고 그래서 네. 이거는 안 되겠구나. 정말로 이게 뭐 아무리 이 정책적인 능력들이 뛰어나고 네. 정말 저는 사실은 지명했을 때는 정말로 우리 대통령님 멋진 지명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진짜로 이 보수를 포괄하는 네. 국정운영 전체 밸런스를 맞춰가는 시도는 정말 너무 멋있다라고 정말 극찬하고 막 거의 만세 부르다시피 통합. 했는데 네. 제가 그 음성을 듣고 야 이건 아닌데 충격이 컸죠. 너무 예, 컸습니다. 음성 정말로. 자체가. 그래서 이제 사퇴해야 된다, 자퇴해야 된다라고 했었죠. 예, 그 이후로 또 여러 가지 의혹도 불거졌지만 네. 또 뭐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언급하셨지만은 아니 그 5번이나 공천 그 공천을 받은 사람인데 공직에 네. 나가려고 공천 받았는데 어떻게 이런 의혹들이 있냐라는 식의. 그러니까 국민의힘 쪽에 있을 때 거의 검증이 안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 봤을 때도 국민 충격을 받은 면이 근데 있고. 그런 것도 그냥 예. 저희가 정치적으로 국민의힘을 공격하려고 그런 거지. 국민의힘은 원래 그렇게 강한 검증을 한 적이 없어요. 원래도 의뢰 딱 찍어놓고 갑질도 그냥. 많이 하시고 원래 의뢰 조금 이상한 분들도 꽤 있고. 예. 뭐 지방에 뭐 지방선거 공천 때마다 잡음도 엄청나게 많고 사실 그래서 저도 막 방송 나와서 예. 막 공격을 막 여러 번 하긴 했는데 사실 이제 한 달쯤 하다 보니까 예. 국민의힘은 원래 그렇게 공천을 해오지 않았나. 사실 뭐 원래 그런 정당한테 뭐 5번 뭐 공천했다. 그냥 네. 정치적인 공격을 하는 거고. 예. 그래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제 판단하는 것이고, 근데 네. 판단할 수 있는 그 절차, 인사청문회를 안 할 뻔하지 않았습니까? 네. 19일에 이제 안 됐고 오늘 되는 것인데 인사청문회 과정을 보고 국민들이 또 판단하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물론 그렇죠. 일단 열렸습니다, 제가 인사청문회. 보기에는 두 가지 측면인데 원래 네. 인사청문회가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두 가지를 국민들께서 판단하시는데 하나가 정책적인 거고 그렇죠. 하나는 사실 도덕적이라고 하지만 도덕은 결국 정서거든요. 국민들의 약간 정서적인 네. 이 일종의 감정. 합격 라인을 통과해야 돼요. 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정책적인 거는 뭐 그래도 음. 뭐 이혼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국회 경험도 많고 뭐 본인도 네. 이제 머리는 좋은 양반이라 뭐 정책적인 답변들은 하시겠지만 아하. 저는 이 국민들의 정서를 통과할 수 있느냐 저는 사실은 못할 것 같습니다. 못할 것 같다.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려울 것 같다. 네, 그 뭐 갑질의 그 갑질도 아니죠. 그 폭력을 예. 행한 그 음성뿐만 아니라 음. 그게 여러 가지 사안들이 이미 국민 정서상에서는 네. 거의 확실한 불합격을 받으신 게 아닌가. 그러면 음. 정책적인 답을 아무리 잘해도 네. 이게 저희가 정치인이 그런 게 어려운 거거든요. 아무리 논리적이고 아무리 정책적으로 뛰어나도 국민들께서 나는 너에게 논리적인 질문을 던지는 게 아니야. 네가 국민들 일반적인 정서와 아니면 네. 내 지금의 상황과 공감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정서적인 측면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건데 너는 왜 논리적으로 답해? 라고 사실 혼내시거든요. 그게 진짜 어렵습니다. 근데 네. 저는 오늘의 그 청문회도 그거를 통과하는 거는 정말 대단한 연출과 연기력과 정말 대단한 이 감수성을 갑자기 탑재해야 되는데 그런 게 될까? 네, 의문이 있습니다. 국민들은 보고 아시고 네. 판단하실 거다. 결국 국민들이 판단하신 거죠. 그 두 가지 영역에서. 그래요. 네. 그래서 어렵지 않을까라고 또 예측해 주셨는데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네. 청문회는 오늘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대전 충남 통합에 대해서도 의원님 네. 생각 좀 듣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네. 어떻게 보면은 또 강하게 의지를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이 분권의 의지, 분권의 지역을 의지. 살려야 된다는 의지가 그럼. 너무 명확했고 네. 그게 이제 뭐 재정으로 따지면은 1년간 5조, 뭐 4년 20조. 물론 이제 4년에 끝나지도 않을 겁니다. 그 이후에 그렇죠. 또 지속될 텐데. 이초라는 정말로 어마어마한 의지의 표현을 돈으로 해주시는 아주 확실한 이제 의지를 보여주셔서 네. 통합이 정말 이 꿀문 열고 들어가기 직전이다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고 예. 지금 이제 당내에서 정부와 아주 긴밀하게 정말 그간
좀 엄청나게 사실은 많이 음. 토론하고 소통하면서 네. 거의 법안도 완성 단계 직전입니다. 이 완성 단계 직전이라 아마 음. 조만간 법안도 우리 이 대전 충남 이 시민들과 국민들께 보여드리고 또 네. 다른 이제 국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국회에서 논의할 수 있는 단계까지 고십니다. 네. 광주 전남도 그렇고 네. 대전 충남도 그렇고 우리가 이제 통합된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런 희망을 가지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네. 네. 정확하게는 통합된 모습뿐만 아니라 네. 통합이 가져오는 굉장한 희망과 아하. 새로운 비전, 음. 우리의 더 큰 꿈을 볼 수 있다. 온갖 좋은 말을 다 붙이고 싶습니다. 네. 그래요. 이제 희망을 더 품게 되는데 어제 또 출판 기념회 하셨어요. 네네. 다시 그렇습니다. 젊은 대전, 대전. 충청이 충청이 끄는 대한민국. 대한민국. 야, 이거 제목이 좋은데요. 우리 충청 대전이 예. 대한민국을 이끌 뿐만 아니라 세계를 이끌 세계를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중원에서. 그리고 세계를 이끌 네. 그 계기가 이번 통합으로 마련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책을 처음 낸 겁니다. 처음 냈는데 예. 제 지역에 뭐 정치를 하면서 뭐 고민했던 점들 그래서 그런 어떤 사랑과 앞으로의 계획들을 함께 담아가지고 책을 예. 냈고 이제 출판 기념을 했습니다. 그래요. 결국 이 대전 충남 어떻게 보면 통합 특별시장 네, 이 길에 이 선거에 출마하실 결심을 이제 하고 계신 것인데 네, 네. 자 어떤 마음으로 내가 이 큰 역할을 감당했구나 이런 생각하시는지 이것도 좀 궁금합니다. 새로운 시대를 열고 싶습니다. 새로운 시대. 네, 저희가 그냥 서울에 뭐 지방이 뒤떨어진다, 서울이 너무 중심돼서 대한민국이 어렵다 이런 얘기는 다 하기는 하지만 그거를 극복하는 방안이 그냥 서울에 무언가를 놔둬 가져서 되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새로운 시대를 이끌고 나갈 만큼의 경쟁력, 네. 더 다른 방식의 꿈들, 음흠. 더 이 어떻게 보면 중앙정부나 서울이 못하는 네. 이 다른 일들을 시도할 때 그런 게 가능한 거라서 음. 시장 출마라는 의미가 뭔가 새로운 시대를 열고 싶다. 그걸 앞서 나가는 도시를 만들고 싶다라는 꿈으로 출마하게 됐죠. 알겠습니다. 근데 뭐 일단은 하마평에 여러 이제 후보군도 있지 않습니까? 네. 강훈식 비서실장 얘기도 있고 네, 많죠. 준비 좀 하고 계십니까? 네. 나만의 경쟁력 나 이거 있기 때문에 내가 이길 수 있어. 뭐 이렇게. 일단 방금도 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시대에 대한 했는데 얘기. 요즘 결국. 진짜 세상이 정신없이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요즘에 심심할 때마다 심심한 건 아니죠. 쉴 때마다 누워가지고 AI 서비스 이것저것 막 해보고 하는데 와 엄청나요? 진짜? 엄청납니다. 네. 진짜 맞아요. 놀라우면서 공포스럽습니다. 근데 그 시대에 적응하고 그대 시대에 적응하는 게 약간 적응하는 것뿐만 아니라 앞서 나가기 위해서 네. 정말로 정치 자체가 새로워지지 않으면은 시대에 적응할 수 있나? 시대를 리딩할 수 있나라는 고민을 저는 국민들께서 먼저 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에 부응하다 보면 확실한 네. 경쟁력이 되겠죠. 알겠습니다. 이 의원님과 당 현안과 또 앞으로의 정치 행보 일정까지 쭉 들어봤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보시고 또 응원을 해주실 거 생각합니다. 네. 의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또 저희가 뵙고 또 젊은 패기의 의원님 말씀을 또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불러주십시오. 자주 네. 뵙겠습니다. 가시기 전에 못 담을 수 있으면 저희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셔도 됩니다. 카메라 여기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역시 젊은 감각으로 마지막 멘트까지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